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자고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누가 야단 맞으면 같이 울고 누가 칭찬받으면 같이 좋아하던 형제자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 명절 때나 얼굴 한 번 보고 전화도 생일 때나 한 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색해진 적 말입니다. 조선시대 시학자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는 어려서는 한 몸 같지만 나이 들면 남처럼 된다. 200년도 더 된 옛날 말씀인데 지금 들어도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편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 정말 큰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정말 한 몸이었지요. 옛날 우리 어릴 적 생각해보세요. 형제가 많았던 시절, 한 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자고 밥상에서 반찬 하나 더 먹으려고 숟가락질 빨리 하고 새 옷 한 벌 나오면 큰애가 입고 작은 애가 입고 막내까지 돌려 입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고 또 즐거웠어요. 형이 학교 가방 들어주고 동생은 형 심부름하고 누나가 동생 밥 먹이고 남동생이 누나 대신 빨래하러 가고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놀면서 자랐으니까 정말 한 몸처럼 살았던 거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싸워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같이 놀았고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친구는 골라서 사귀지만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니까요. 싫어도 같이 살아야 하고 싸워도 다시 얼굴 봐야 하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부대끼면서 정이 들고 그 정이 평생 가는 거니까요.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달라지고 직장 때문에 서울 가고 부산 가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죠. 형은 공무원 됐는데 동생은 장사하고 언니는 선생님 됐는데 동생은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게 달라지니까 얘기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건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도 다 겪어보신 거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명절에 어디 가느냐도 처갓집이냐 시댁이냐로 신경 써야 하고 형제 생일보다 처남 생일이 더 중요해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제는 뒷전이 되는 거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돈 벌느라 바쁘고 살림하느라 바쁘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해야지 하는데 그 나중이 안 오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두 달 지나고 그게 1년, 2년 되고 그러다가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 살았잖아요. 지금은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미국에 살고 비행기 타야 만날 수 있으니 자주 볼 수가 있나요? 전화로 잘 지내지 하는 게 고작이고 진짜 속마음 얘기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 사는 게 달라지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고민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고민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고민이 있는데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어때? 물어도 그냥 뭐 그럭저럭 하고 끝나버리죠. 세 번째,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여기서 많은 형제가 틀어집니다. 부모님 모시는데 누가 돈을 더 대냐? 병원비는 어떻게 나누냐?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나누냐? 이런 문제 나오면 아무리 사이 좋던 형제도 얼굴 붉히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형은 잘 살고 동생은 어려우니까 동생이 형한테 돈 빌리러 가죠. 처음엔 형도 형제인데 뭐 하고 주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형수가 눈치 보기 시작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언제까지 저래? 이러면서요.
그럼 형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동생은 또 형이 돈 좀 있다고 째째하게 군다 하면서 섭섭해하고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며느리와 사위 문제도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끼어들면 복잡해져요. 당신 동생은 왜 맨날 얻어먹기만 하냐? 당신 언니는 우리 일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 형제 사이가 금 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것. 정약용 선생님은 참 현실을 정확히 보신 분입니다.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셨나 봐요.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식구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식 학교 보내야 하고 나중에 늙어서 병원비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 일을 먼저 챙겨야죠. 형제 일까지 다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인정 안 하고 형제면 당연히 이래야지. 혈육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도덕적으로만 따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형도 형 사정이 있고 동생도 동생 사정이 있는데 서로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요. 저절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가깝게 지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 젊었을 때보다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형제들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일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났잖아요. 지금은 다들 핵가족으로 따로 살고 연말에 한 번 보면 다행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적이라고들 하죠.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보다도 자기 행복이 우선이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톡이니 뭐니 해서 연락하기는 더 쉬워졌다는데 오히려 관계는 더 얕아진 것 같아요. 생일에 단체 문자 한 번 보내면 끝. 명절에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끝. 진짜 대화는 없어요. 형제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형님 하나, 동생 하나 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는 정말 우애가 좋았대요. 형님이 동생 챙겨주고 동생이 형 따르고 그런데 둘 다 장가가고 나서부터 슬슬 이상해지더래요. 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형님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처음엔 형님도 형제인데 뭐 하고 빌려줬죠. 그런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형수님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예요? 형님도 처음엔 좀 기다려줘 했는데 점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동생은 또 동생 생각이 있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주로 동생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직장이 멀다고 자주 못 오고 어머니는 동생 집에 계셨어요. 동생 생각에는 형님은 돈이 있으니까 병원비라도 더 내는 게 맞지 않나 했는데 형님 생각은 내가 돈만 되면 되는 거야? 부모 모시는 게 돈만으로 되는 거야? 이랬대요. 결정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였어요. 동생은 내가 더 많이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했고 형님은 법대로 반반 나누자 했어요. 법적으로는 형님 말이 맞지만 동생은 억울했죠. 결국 재산 나누고 나서 두 형제는 거의 연락을 끊었대요. 명절에도 따로 보내고 조카들까지 서먹해졌다고 해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죠? 주변에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처럼 한 몸일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사정이 있어요. 형제면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대신에 형제인데도 이렇게 챙겨주네 하고 고마워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특히 돈 문제는 확실히 하세요. 아무리 형제라도
돈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빌려줄 때는 언제 갚을 건지, 어떻게 갚을 건지 분명히 해야 해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명확히 할 때 나중에 싸우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는 이렇게 하자고 미리 얘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셋째,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만나세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얘기 좀 하세요. 명절 같은 가족 행사 말고 둘이서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통하거든요. 특히 형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써 보세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가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형제의 배우자와 자식들 상황까지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다섯째, 작은 관심을 계속 보여주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생일에 전화 한 통, 명절에 작은 선물 하나,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유지시켜요. 중요한 건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저번에 먼저 안 했으니 나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드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그럴 때 남는 게 형제예요. 어릴 때를 같이 보낸 사람, 우리 부모님을 아는 사람, 우리 집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형제밖에 없어요. 배우자한테도 못할 얘기, 자식한테도 못할 얘기를 형제한테는 할 수 있거든요. 혼자 살다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도 형제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나이 들어서 여력이 없을 때 형제는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형제 관계가 좋은 노인들이 더 행복하게 산답니다. 나이 들면서 많은 게 변하고 없어져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회활동도 줄고 몸도 약해지고 그럴 때 나는 누구누구의 형이고 동생이다. 이게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는 어려서는 한 몸 같지만 나이 들면 남처럼 된다. 이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경고예요. 반대로 말하면 노력하면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형제니까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어느새 전화 한 통하기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일부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각자 살기도 벅차고 어쩌면 과거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요. 완벽한 형제 관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남이 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고 안부 묻고 진심으로 관심 가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이 들어서 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거래요. 특히 형제는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은 그래도 혈연의 끈이 강하지만 형제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기 힘들어요. 오늘 당장 형제한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을 깨는 게 첫걸음이니까요. 형제가 남이 되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 이제라도 다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소중한 게 형제예요. 건강하실 때, 기운 있으실 때 먼저 손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노년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형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드는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